식초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방송에서는 식초가 혈관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며 심지어 노화까지 늦춰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물에 타서 한 잔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의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을 일하면서 저는 건강을 위해 식초를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콩팥이 망가져 응급실로 실려 오신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식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조합, 그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초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먼저 우리 콩팥이 어떤 장기인지 주방에서 매일 보시는 익숙한 것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가시면 원두 커피를 내릴 때 쓰는 얇은 종이 필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정교한 혈액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양쪽 콩팥을 합치면 무려 200만 개에 달하는 이 작은 필터들이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 필터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70년, 80년을 쉬지 않고 써온 필터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은 30대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70살이 되시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이상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미 많이 얇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나 발등이 붓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콩팥이 여러분께 보내는 아주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연약해진 필터를 우리는 지금 모르는 사이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식초 때문에. 지금부터 그 5가지 위험한 조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살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육수에 면을 담고 거기에 식초를 2-3바퀴 넉넉하게 두른 물냉면 한 그릇. 땀을 흘리고 난 뒤에 그 새콤하고 시원한 국물을 들이켜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죠.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한지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식초의 신맛은 혀의 미각세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초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짠맛을 느끼는 감각이 순간적으로 차단됩니다. 평소라면 너무 짜서 절대 마시지 못할 국물도 식초가 들어가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술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미각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물냉면 육수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30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냉면 국물 한 그릇만으로 그 한계를 훌쩍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냉면뿐만이 아닙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깍두기에 식초를 뿌려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짠 음식과 식초가 만나는 순간 콩팥은 그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한계를 넘어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부산의 김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7살이신 김 여사님은 평생 손수 담근 김치로 식구들을 먹여 살린 정성스러운 어머니셨습니다. 식탁에 김치가 오를 때마다 신맛을 더한다며 식초를 한두 숟가락씩 뿌리는 것이 수십 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찌개 국물도 남기면 왠지 아깝다며 늘 깨끗이 비우셨죠. 몸에 좋다는 것만 드신다며 스스로 건강 관리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김 여사님의 몸에 이상한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이 되면 발등이 조금 부어오르는 것 같더니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신던 편한 운동화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변기에 하얀 거품이 가득 찼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정상의 45%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단백뇨 수치는 위험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었습니다. 원인은 수십 년간 쌓여온 나트륨 과부하였습니다. 콩팥 안의 사구체, 즉 그 200만 개의 필터들이 매일 쏟아지는 소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미 약해진 필터 조직을 더욱 자극하여 손상을 가속시켰습니다. 어르신, 혹시 냉면이나 김치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즐겨 비우시는 편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식초까지 넣어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을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맛있는 한 끼의 국물이 콩팥에게는 매일 쌓여가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식초의 만남은 이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콩팥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합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매일 드시는 그 약과 식초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진료실에 앉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도 한 잔 안 하시고 담배도 평생 입에 대지 않으시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시며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을 챙겨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무릎이 허리가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를 매일 한두 알씩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독이 쌓인다는 걱정도 하시죠. 그 독을 빼내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고 건강을 위해 식초물도 따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콩팥에게는 숨통을 틀어막는 이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소염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는 대신 콩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은 콩팥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콩팥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콩팥이 숨을 헐떡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들에서 소염 진통제를 4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한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급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강한 산성인 식초가 들어옵니다.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식초를 마시면 위벽에 심한 자극이 가해지고 우리 몸은 그 통증 신호를 받아 또다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고 이미 혈액 공급이 부족한 콩팥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진통제가 콩팥에 산소줄을 조이고 있는데 식초가 그 줄을 더 세게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살이신 박 선생님은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소염진통제를 매일 아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서 식초가 관절염증을 줄이고 몸속 독소를 빼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아침에 진통제를 드신 직후 건강을 위해 꿀을 탄 식초물 한 잔을 추가로 챙겨 드셨습니다. 약도 먹고 식초도 먹으니 이제는 더 빨리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6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멈추지 않는 구역질로 결국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혈압은 18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수치는 정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 수액 치료를 받으며 가까스로 투석을 면했지만 한번 손상된 콩팥 조직은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박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면 더 좋아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제 콩팥을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릎이나 허리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식초도 함께 챙겨 드시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2가지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진통제를 드시는 날에는 식초를 아예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콩팥에게 숨 쉴 시간을 주십시오.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콩팥에게 가장 잔인한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3번째 조합은 이보다 더 이제 억울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오히려 응급실로 향하는 길이 되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르신, 혹시 자녀분이 건강에 좋다며 믹서기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텔레비전을 틀면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해독 주스가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됩니다. 케일, 시금치,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노화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흡수율을 높이고 맛을 살린다며 식초까지 한두 숟가락 넣는 것이 마치 장수의 비결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싼 믹서기를 사드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 주스 레시피를 정성껏 알려드립니다. 3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 한 잔의 주스가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음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케일 한 줌에는 칼륨이 약 400mg,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0mg, 시금치 한 줌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갈아서 한 잔으로 마시면은 한 번에 칼륨 10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혈중 농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식초가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채소의 세포벽을 허물고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을 한꺼번에 녹여냅니다. 식초가 없을 때보다 칼륨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3배에서 4배까지 빨라집니다. 콩팥이 미처 처리하기도 전에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 것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인 리터당 3.5에서 5.5mm를 넘어서면 심장 근육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리터당 6mm몰 이상이 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학에서 말하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살이신 최 선생님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신 우리 시대의 평범하고 따뜻한 어머니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효심 깊은 아들이 어머니의 기력이 부쩍 떨어지신 것을 걱정하며 최신형 믹서기를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강주스 레시피를 카카오톡으로 정성스럽게 보내드렸습니다. 케일 한 줌, 바나나 한 개, 사과 반 개를 갈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천연 식초 2스푼을 넣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아들의 정성이 고마워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주스를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새콤한 그 맛이 마치 늙은 몸을 씻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7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최 선생님이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문을 열었을 때 최 선생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 모니터는 불규칙한 곡선을 미친 듯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직전에 부정맥이었습니다. 응급처치로 가까스로 심장을 안정시킨 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는 리터당 6.2 밀리몰로 위험 수준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들인 믹서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 무지가 어머니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 아들의 눈물을 보며 저 또한 의사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자녀분이 만들어주시는 채소 주스나 녹즙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식초까지 넣어 드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에서 양파, 마늘, 생강을 식초에 담가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료들 역시 칼륨 함량이 높아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자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 독이 되는 비극은 정확한 지식 하나만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오늘 바로 자녀분께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네 번째 조합은 더욱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아주 익숙한 습관 속에 숨어있는 위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름의 건강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물 한 잔, 어떤 분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여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공복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지방이 빨리 분해되고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하니 아침마다 꿀과 레몬즙에 식초를 섞어 한 잔씩 챙겨 드시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루틴이 콩팥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빈속은 위장 점막이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산성인 식초가 들어오면 위벽은 마치 맨살에 뜨거운 것이 닿은 것처럼 즉각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실제로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장 내 산도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낮아지며 위벽 점막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이 통증 신호를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은 전신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콩팥은 역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이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몸속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진해집니다. 진해진 혈액 속에는 노폐물과 산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을 걸러내야 하는 콩팥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공복의 식초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조였다면 커피는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살이신 이 여사님은 무척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살도 빼고 혈관도 깨끗이 하겠다며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와 꿀, 레몬즙을 섞어 한 잔 드신 뒤 곧바로 커피를 한 잔 드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속이 조금 쓰리기는 했지만 몸이 해독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꾹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날 무렵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 색깔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아침 식초를 드신 직후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벽에 미란성 염증이 생겨 있었고 콩팥의 역과 수치는 정상보다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속이 쓰리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독 반응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공복으로 식초를 드신 뒤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불편함은 결코 몸이 좋아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콩팥과 위장이 함께 보내는 경고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공복과 카페인, 그리고 식초의 3중 공격은 이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콩팥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보다 더 충격적인 마지막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그 약, 혈압약과 당뇨약과 식초가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 식초까지 함께 챙기고 계십니까?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몸에 좋다는 것도 열심히 챙기시니 이제는 충분히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가장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20년 진료 생활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바라봐온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저 당뇨약 먹는데 유기농 식초 마셔도 괜찮지요? 혹은 혈압약이랑 식초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약도 챙기고 천연식품도 챙기니 2배로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2배의 건강이 아니라 2배의 위험입니다. 먼저 당뇨약과 식초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뇨약이 혈당을 낮추고 있는데 식초까지 혈당을 낮추면은 혈당이 정상 범위 아래로 뚝 떨어지는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혈당이 50mg 이하로 떨어지면 뇌에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아 어지럼증, 식은땀, 의식 저하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 콩팥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혈액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당뇨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식초를 당뇨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임상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약과 식초의 조합입니다. 고혈압 치료에 흔히 쓰이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계열의 혈압약은 콩팥을 보호하는 동시에 혈액 속 칼륨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식초 역시 채소나 과일과 함께 섭취될 때 칼륨 흡수를 촉진합니다. 혈압약이 칼륨을 붙들고 있는데 식초가 칼륨을 더 밀어 넣으면은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중 칼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살이신 윤 선생님은 10년째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내과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시고 약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시는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사과 식초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약도 열심히 드시는데 천연식품까지 더하면 더욱 확실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2달 전부터 매일 아침 천연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 선생님은 텃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 계시던 이웃분이 발견하여 즉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 선생님의 혈당 수치는 38mg, 혈중 칼륨 수치는 리터당 6.3mm몰이었습니다. 저혈당과 고칼륨 혈증이 동시에 온 것입니다. 심전도에는 이미 부정맥 소견이 나타나 있었고 콩팥 기능은 정상의 38%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뒤 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도 빠짐없이 먹고 좋다는 것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르신,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초도 함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처방약과 식초의 상호작용은 절대로 혼자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는 것들이 동시에 들어올 때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5가지 위험한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초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초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은
식초는 분명 콩팥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무서운 이야기들은 모두 잘못된 식초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올바른 식초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은 식초는 콩팥의 독소를 걸러내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노화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훌륭한 자연 치료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가 진짜 콩팥을 살리는 식초일까요?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식초병을 들고 뒷면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원재료명에 주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장에서 석유 부산물인 에탄올을 이용해 단기간에 속성으로 만들어낸 합성 식초입니다. 신맛을 내는 조미료일 뿐 콩팥을 보호하는 영양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방 청소나 세척용으로는 쓰실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은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마트에서 식초병을 고르실 때 형광등 불빛의 병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고 맑은 식초는 오히려 영양분이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반면에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고 병을 살짝 흔들었을 때 구름처럼 뿌연 부유물이 피어오르는 식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진짜 식초입니다. 이 뿌연 침전물을 초모라고 부르는데 초모 속에는 콩팥의 노폐물을 해독하는 효소와 유기산, 그리고 살아있는 유익균이 가득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반드시 초모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혹시 감식초가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을 천연 발효시킨 감식초는 초모가 살아있다면 좋은 식초가 맞습니다. 다만 일반 사과 식초보다 산 성분이 조금 더 강하므로 드실 때 물을 더 넉넉하게 타서 연하게 드시는 것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좋은 식초를 고르셨다면은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연 식초라도 드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식사를 마치신 후 20분이 지난 뒤에 드십시오. 절대로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충분히 자리를 잡은 뒤에 식초가 들어가야 위벽을 보호하고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희석 비율입니다. 밥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 즉 15ml의 식초를 250ml 이상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식초의 유기산을 온몸으로 부드럽게 퍼지게 돕습니다. 많이 드신다라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시면은 콩팥만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위장 보호입니다. 속쓰림이 걱정되신다면은 천연 꿀을 티스푼으로 하나 섞어 드십시오. 꿀의 성분이 위벽을 코팅하여 산성 자극을 완화해 줍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마무리입니다. 식초를 드신 직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입안을 2-3번 헹궈 주십시오. 식초의 산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층을 서서히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질은 30분 이상 기다리셨다가 하십시오. 건강을 챙기려다 치아를 잃으면 결국 소화가 나빠지고 콩팥 건강까지 함께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립니다. 소위지액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초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천연 식초라도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올바른 식초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고 묵묵한 장기입니다. 절반이 망가지고 기능을 거의 상실할 때까지도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식초, 진통제와 함께 드시는 식초, 채소 주스와 함께 드시는 식초, 공복에 드시는 식초, 그리고 혈압약과 당뇨약과 함께 드시는 식초. 이 5가지 조합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실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오래오래 뵙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주방으로 가셔서 식초병 라벨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신장지킴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적으신 그 3글자가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매일 식초를 챙겨 드시고 있다면 오늘 바로 이 영상을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자녀분이 사들인 믹서기가 독이 되는 비극 여러분의 공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선물보다 값진 효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 주치의 신장내과 전문의 최동현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확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